안녕하십니까. 간중국 코리아 이태연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4월 18일 중공국가 라디오 텔레비전 총국은 산동성, 진안시를 도시비상방송건설 시범지역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이 시스템은 중공 당국이 향후 긴급상황 발생 시 인터넷을 차단하고 정보 전송을 차단하기 위해 준비한 것일 수 있으며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중공이 발행한 긴급방송 시스템 건설 기술백서에 따르면 중공은 이미 2008년부터 시스템 건설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에는 서촨성 촌마을에서 춘춘샹, 즉 촌마다 울린다 라는 계획으로 시범지역을 정해 매년 실행해 왔고 2016년에는 13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면서 해마다 새로운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중공은 2025년까지 전국 각급 비상방송 시스템과 플랫폼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 구조는 비상 단말기가 라디오, TV, 도시 라디오 등으로 일반 사람들이 수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정보 수신을 위한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시스템은 TV 셋톱박스가 경고음을 울려 경찰에 자동 신고하거나 자동으로 긴급방송 채널로 전환하는 능동 컷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림펑 시사평론가는 인터넷이 없을 때 중공 당국은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통제, 관리하고 국내외 지역 간의 정보 교환을 동시에 차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림펑은 중공이 이 하향식 비상방송 시스템을 사용해 중앙정책 및 긴급 결정을 전달하고 사람들을 세뇌하고 이른바 비상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독재와 신속한 통합 관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림펑은 이 시스템이 완전히 적용되면 중국 인민은 더 무서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빨리 탈출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중국인을 일깨워 중국 공산당 해체라는 큰 물결에 동참하거나 평화와 미래를 위해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의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방제라고 하지만 전시 비상상태라고 본다 라는 글을 남기며 이건 너무 무섭다. 시스템이 차츰 완성되면 사람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젊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문제를 일으킬까봐 두렵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안시가 시범도시가 된 것에 대해 트위터 사용자들은 그곳 사람들은 정말 말을 잘 듣나? 중공은 산동성이 전쟁 준비가 된 성이라고 주장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상하이 봉쇄 기간 동안 식량이 부족하자 온라인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하이에 갇힌 산동성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산동성 자오장 출신이라는 한 젊은 여성이 이 영상을 올리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라며 7가족이 한 달 넘게 집에 갇혀 있었어요. 그동안 정부가 보급품을 3번 주었어요. 봉쇄가 끝날 때까지 이 식량을 아껴 먹고 비축해야 하는데 얼마나 비축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인터넷 쇼핑해서 먹고 있지만 대가족이라 만만치 않아요. 막내는 2살도 안 됐고 6살과 7살도 안 된 아이들. 우리 가족은 상하이에서 정말 굶어 죽을까봐 걱정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정말 힘들어요. 이웃들이 야채를 몇 번 줬어요. 집주인 밭에 가서 시금치와 부추를 몇 번 구해 야채 장아찌를 해 먹었고 또 산나물도 몇 번 파서 먹었어요. 이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가격도 비싸 살 돈도 없어요 라며 우리 7가족이 상하이에서 굶어 죽는다면 이 영상이 증거예요 라고 울먹이며 모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집에 어린애가 있어서 나갔다가 전염병에 걸릴까봐 나갈 엄두도 못 내요. 아이들이 너무 어려요.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고 살 길도 없고 이제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상하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최소 22개 도시가 봉쇄됐고 일부 네티즌은 대중에게 얼마나 식량을 비축하느냐 1년치 식량을 비축하라 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베이징에서 올해 빈번히 자연 이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의 보고에 따르면 4월 21일 베이징에 푸른 태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베이징에서 왜 푸른 태양이 재현되는 것일까?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언론의 4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의 강한 바람과 황사가 강타하여 이 영향으로 푸른 태양이 베이징에 다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베이징 하늘은 황사로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베이징에서는 몇 차례 푸른 태양 출현이 있었습니다. 태양이 파랗게 변한 것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공기 중의 먼지와 물방울, 물질 오염 때문에 미스캐터링 현상이 생겨 파장이 긴 붉은 빛을 산란하고 흡수되는 과정에서 붉은 빛의 감소로 태양이 파란색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푸른 태양을 맨눈으로 직접 보지 않도록 조언했습니다. 대륙기상 전문가들은 화성을 예로 들었습니다. 화성은 대기가 얇기 때문에 대기의 약 96%가 이산화탄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파장이 긴 빛을 흡수하여 파장이 짧은 청색 빛을 남기게 되므로 화상 대기에 먼지 폭풍 이후 남은 작은 입자가 강한 청색 광을 띠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강도는 적색빛의 약 10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경에 나타난 파란빛의 태양이 화성과 같은 현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3월 중순에도 베이징에 푸른 태양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북부의 많은 지역, 특히 베이징과 텐진은 황사가 많은 날씨였습니다. 그때도 베이징 시민들이 하늘의 태양이 파랗게 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중국 네티즌은 우리가 황사 폭풍에 날려 화성에 도착했나? 푸른 태양이 화성에서 가장 흔한 풍경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푸른 태양이 어떤 현상의 전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왜 빨간색도 녹색도 아닌 파란색일까? 정말 놀랍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3월 28일 오전 베이징에 또다시 푸른 태양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다시 화제가 됐고 많은 사람이 푸른 태양의 미묘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태양의 크기가 조금만 작았더라면 화성과 태양이 같았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언론은 베이징의 푸른 태양이 각종 매체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를 불길한 징조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